예, 주말에 영상 하나 더 찍어 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등산하면 무릎, 관절이 나간다는 속설의 진위입니다. 그래서 등산하면은 무릎이나 발목 이런 관절 나간다. 그러니까 등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저는 30년 등산을 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새벽에 등산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아침에 누구한테 하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등산 그거 몸에 안 좋다고 관절 나간다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원래 잘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잘 걸었고 오래 달리기도 잘했고 두세 시간 정도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두 신고도 9시간까지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도 몸에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잘 못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타고나면서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2, 30분만 걸어도 몸 아프고 한 1시간 정도 걸으면 몸에 무리가 와요. 이런 사람들은 등산하면 안 돼요. 타고난 그건 조건이에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정상인이라서 저처럼 잘 걸을 수 있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등산 안 갈 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살을 빼야 한다. 등산 갔다가 관절 나가는 사람 중에 99%는 비만인 사람들이에요. 비만. 정상적인 사람은요, 등산을 가면은 관절에 부하가 걸리는 것보다 등산으로 인해서 하체 근육이 좋아져서 그래서 관절이 받는 부담을 오히려 완화시키는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정상인 사람들은 등산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몸이 뚱뚱한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관절이 받는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등산 가면 관절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살부터 빼고 등산을 가야 돼요. 살부터 빼고.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등산 가면 관절 나간다. 뚱뚱한 사람들한테 맞는 얘기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관절도 쉬어야 한다. 저같이 30년 등산을 하는 사람도 꾸준히 등산하다 보면은 언제부터인가 왠지 관절이 아플 때가 있어요. 발목이든 무릎이든. 저는 그러면 바로 그날부터는 등산 안 해요.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쉬어요. 그러다가 병원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병원 갈 정도로 그거는 아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두 달 정도 집에서 평지 걸으면서 또 운동하고 그러면 자연히 나아져요. 그거는 관절에 갔던 부하이기 때문에. 그럼 또 몸 좋아지면 다시 또 등산을 가요. 근데 일부 사람들 보면은 산에 계속 가야 되는 걸 마치 무슨 신의 계시이냐, 예수의 뭐 명령이냐, 몸이 아픈데도 관절이 아픈데도 매일 산을 가요. 그러면 관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짓 하지 마시고 관절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면 쉬세요. 그리고 안 아파지면 다시 산에 가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혼자 가는 게 최고다. 그냥 등산 혼자 가면 될 텐데 꼭 꾸역꾸역 여러 명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같이 가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같이 가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등산을 못 해요. 본인이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다수가 쉴 때 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발 등산 갈 때 좀 여러 명이 떼지어서 가지 마세요. 뭐 개떼들도 아니고 하이에나도 아니고. 그냥 혼자 등산 가서 혼자 생각하고 오세요, 그냥. 등산 그걸 왜 여러 명이 가요. 참나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냥 그런 인간들 이해가 안 가던데. 그다음에 정해진 코스를 다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해진 코스만 다니면 이 코스가 어느 정도 나한테 부담을 주는지를 알거든요. 서너 번 가면은. 그럼 그 중에서 본인의 몸에 맞는 코스를 정하고 거기만 계속 가세요. 그럼 몸이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관절에도 부담이 잘 안 가요. 근데 꼭 보면은 지루하다고 계속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는데 무슨 히말라야 개발하는 뭐 세계 8대 고봉 등산하는 그 엄청난 산악인도 아니고 뭐 동네 산 아니면 끼케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 뻔한데 그런 거 새 코스 등산해봐야 뭐 합니까? 새 코스 개척해봐야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코스만 다니시고 3, 4년 그런 코스 다녀서 너무너무 지루하고 몸이 나는 너무 좋아졌다.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운 코스 개발하세요. 그 다음에 낮은 산에 자주 가자. 산도 높은 산이 있고 뭐 낮은 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동네 뒷산 가도 충분해요. 건강 위하고 그냥 몸만 좋아지고 싶길 원한다면 굳이 뭐 북한산이니 뭐 이렇게 큰 산 갈 필요 없어요. 설악산이니 뭐니.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다면은요, 그냥 낮은 산, 동네 뒷산 자주 가는 게 높은 산 가끔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관절에도요. 낮은 산을 가는 게 부담이 적기 때문에 관절도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낮은 산 자주 다니면서 몸을 만들고 진짜 튼튼해지고 몸이 진짜 등산을 위한 몸이 됐다. 그러면 그때 큰 산, 높은 산 가세요. 그다음에 등산화에 값 아끼지 말고 제발 용도에 맞게 고르세요. 무슨 얘기냐면 등산복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던데 등산화는 아끼더라고. 이상하게 잘 안 보여서 그런가 본데 거꾸로 해야 돼요. 등산복은 차라리 돈을 아껴도 돼요. 추리닝 입고 가고 티 입고 가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네 뒷산 갈 때도 꼭 무슨 히말라야 가는 것처럼 등산복을 꾸역꾸역 수십만 원짜리 사던데 그거 다 미친 짓이고, 그 돈으로 차라리 등산화를 좋은 걸 사세요. 등산화는 좋은 게 아니면은 발목에 부담 오고 엄청 몸에 무리 갈 수 있어요. 등산화에는 돈을 쓰세요. 등산복은 대충 아무거나 입으시고. 그리고 등산화를 고를 때도 동네 뒷산 가면서 괜히 무거운 등산화 신으면 오히려 몸에만 안 좋아요. 동네 뒷산 갈 때는 트레킹화, 가벼운 등산하면은 돼요. 중량, 그 무거운 등산화는요, 엄청나게 딱딱한 이런 등산화는 높은 산 가거나 엄청 장기간 등산을 할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용도에 맞게 등산화를 고르세요. 제가 이 영상을 굳이 왜 찍었냐면은요, 그냥 동네 뒷산 트레킹화 신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건강에도 좋고 한데, 가기 귀찮은 인간들이 꼭 보면 변명으로 뭐 등산하면 관절이 나간다느니, 심지어 의사 중에도 이런 개소리 하는 인간들이 많던데, 등산 30년 한 사람으로서 그 진위를 꼭 제가 밝히고 싶어서 이거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고나면서부터 걷는 걸 잘 못하는 사람, 타고나면서부터 관절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등산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살 너무 찐 사람들이 있죠. 비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등산하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등산하면 무릎이나 동네 뒷산 가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막 초고도 비만 아니면 고도 비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턱이 2개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밥부터 좀 줄이고 평지에서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운동에서 살을 좀 빼세요.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정상인에 가까워지면 그때 등산 가세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등산 갔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등산 가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진짜 몸에 안 좋아요. 여러 명이 등산 같이 가는 거. 히말라야도요, 제대로 된 산악인들은 그냥 혼자 가요. 혼자. 동네 뒷산은 왜 여러 명이 같이 갑니까?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건 그냥 노래방이나 같이 가시고, 동네 뒷산 갈 때는 혼자 가서 조용히 그냥 명상하고 조용히 인생을 다시 한번 관조를 하세요. 그게 본인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안 되는 거 이유만 찾지 마세요.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꼭 변명거리 찾고 뭐 하면 나쁘대더라, 뭐 하면 안 좋대더라. 그렇게 따지고 들면 세상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도조차 못하는 인생 패배자들이 보면은 항상 안 될 이유만 찾고 앉아 있어요. 시도도 안 하면서. 저는 그런 인간들 정말 극혐입니다. 뭐 시험 공부도 해서 2차 시험장까지 갔는데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녀보고 책도 제대로 안 보고, 그 시험 비전 없대느니. 그럼 그 시험 비전 없으면 그 시험 응시하는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은 뭔데요? 다들 바보예요? 변명거리만 찾지 말고 좀 도전을 하는 삶을 삽시다.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